제가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또 혹은 외부의 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얼굴을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정한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워치동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루하루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시춘추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유수불부 호추 불두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문은 녹이 쓸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다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정말로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돈의 물줄기가 흐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그런 상황의 변화, 얼굴의 변화, 몸의 변화들은 다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고 더 풍족한 나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몸에 흰 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흰 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나타내고는 합니다. 왜 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비유들 것 같으면 백호, 그냥 호랑이보다는 백호를 뭔가 더 신성스럽고 어떤 특별한 의미로 여기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상에서도 이 몸에서 어떤 흰 털이 길게 나는 현상 자체를 좋게 보고는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혹시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볼에 길게 이렇게 흰털이 난다라든지 이 팔뚝에 갑자기 흰털이 이렇게 길게 나거나 혹은 다른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털이 나게 됐을 때는 뭐야 하면서 뽑지는 마시고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운의 뿌리가 될지 모르니까요. 확 뽑아버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고 이따가 생활하시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뽑지는 마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흰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나는 그 새치라든지 코털 속에 나는 그런 흰털들 그것까지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정말 얇고 길게 이렇게 뻗어 나오는 한 가닥의 그런 흰털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길몽입니다. 길몽 꿨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 꿈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길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설령 정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서 금덩이를 막 나에게 주는 게 누가 봐도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 금덩이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라든지 꿈속에서요, 그 주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함께 동반이 된다면은 이 꿈 자체는 결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껴지는 그러한 그 느낌, 현상들,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획했던 것들,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이상하게 정말 좋은 꿈들이 막 계속해서 그런 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막 이렇게 주변에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복권 사는데 안 됐네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꿈 자체를 꿨다라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좋은 운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진짜 길몽을 계속 꾸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안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광, 눈 안자 빛광자, 눈에서 나는 빛인데요, 눈에 안약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관상학에서도 어떤 눈에서 안광이 비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막 마치 보석처럼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경우일 때
보통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뭐 무조건 다 그게 좋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게 너무 어떤 축축하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음흉한 사람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내가 눈에 막 반짝반짝 하면서 힘도 나고요. 내가 거울로 봐도 눈에서 빛이 나고 어떤 눈이 또렷해지면서 주변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때는 확실히 나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뭔가 몸에서부터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막 평소에는 조급하고 막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도 내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유로워지면서 말이죠. 주변과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여기에 뭔가 또 중요한 포인트 혹은 나에게 알려주는 징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거와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느낌입니다. 느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평소에 맑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하고는 하실 겁니다. 이 느낌. 왜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왠지 저 사람 뭔가 너무, 저 사람 보니까 섬뜩해, 뭔가 무섭고 불안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풍겨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보니까 섬뜩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저도 간혹 그런 사람을 보곤 하는데요. 정말 많지는 않은데 저 사람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 어떤 불길한 기분이 확실히 다가온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확 머리에 각인될 만큼 그만큼 그런 나쁜 기운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의 느낌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친구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게 예정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나에게 뭔가 징조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나 말고 나의 가족에게 보여지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상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흘려버려서 그렇죠. 흘려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운의 작용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순간 내가 약간 불길한 기분이 든다, 그때는 너무 큰 일,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한 번쯤 재고해 보시라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과감하게 저지르고, 또 기회라는 것은 눈앞에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불길한 기분이 들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예감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에서 5가지를 이야기 드려봤는데, 이런 징조하고 노력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 5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먼저 이렇게 나에게 징조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징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꿈을 꿨더라도 이거는 길몽이야 라고 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현상 때문에 막 눈에 빛이 나고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좋은 것들을 쌓아가면은 스스로 그렇게 눈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움 역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은 좋은 징조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징조들을 만들어내서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함께 하시라. 물론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캐치해내는 수동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과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현상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죠? 나쁜 일이 따라온다. 호사다마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얘기고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
그만큼 운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사다마라는 것이니까요.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방심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마부터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풍수지리에 있어서 음택풍수, 즉 묘자리를 정할 때 그 주변 지형을 보는 것을 혈장오학이라고 합니다. 혈장오학, 즉 얼굴에 빗대어서 그 묘자리의 입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 얼굴의 이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묘의 뒷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마가 반듯하고 잘생겨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운이 막 들어오려고 한다면요. 이 이마 가운데가 아니라 이마 양옆으로 해서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좁게 느껴진다라든지 약간 이마 자체가 뭔가 본질적으로 비대칭이다라든지 그리고 일정한 순간 이마의 결이 거칠거나 뭔가 모르게 탁한 색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 부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마에서 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지금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 인생이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만족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의 눈을 보게 되면은요, 눈 자체가 일단은 초점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서 빛이 난다 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오래도록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눈 자체에서 어떤 맑은 빛이 나게 되고요. 마치 안약을 집어넣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님의 그 눈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눈 자체를 받쳐주는 이 지붕이 잘 돼 있다. 눈썹이 잘 눈을 덮어주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아니고 흐리멍텅하고 저 사람이 자는 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보통 이렇게 비하하죠. 썩은 동태 눈알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맑지도 않고 흐릿한 눈빛에다가 초점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분명 이 사람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견눈질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견눈질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운에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 관상도 바꿔버릴 만큼 나쁜 습관 중에 하나니까요. 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바로 보지를 못한다. 뭔가 삐뚤게 보고 좁게 바라본다 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눈에서 코로 내려왔습니다. 코. 가장 우리 얼굴의 중간에 해당되고 관상학에서도 이 코 자체를 나 자신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 자체가 당연히 잘생겨야겠죠. 기본적으로 콧대가 위에서부터 쭉 곱게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콧날의 형태만 봐도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일생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코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콧망울이 도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마에 빛뿐만 아니라 어떤 그날그날의 나쁜 기운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코에서도 빛깔이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에서 나타나는 갑자기 흐릿한 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하루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콧구멍 자체가 작아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콧구멍이 작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도 적겠지만 들어온 것도 적습니다. 즉 구멍 자체의 크기도 적당한 게 당연히 좋고 너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콧구멍이 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들창코일 때의 문제인 거죠. 그때는 이제 재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이 코의 모양 중에서 가장 관상학적으로
좋은 코의 모양을 현담비라고 합니다. 마치 쓸개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해야 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성형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모양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콧망울도 잘 갖춰지게 되고 코도 반듯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의 빛깔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입입니다. 입, 그 중에서도 입꼬리, 특히 이 입꼬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그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지내오고 있고 스스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아주 굳게 다문 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긍정하면은 그 굳게 담은 입의 입꼬리 끝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앞으로 웃을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징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웃으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즉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웃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기운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삶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턱입니다. 마지막이 턱에 대한 부분인데 턱은 보통 말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턱 자체가 두툼하게 아주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은 저 사람 말년복이 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턱에 막 살을 찌울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의미 없는 노력인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요즘 일부러 성형을 통해서 얼굴을 작게 만든다라든지 턱 자체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예뻐지고 보기 좋을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타고난 그 운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턱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턱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잘생겨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굳이 애써서 아픈 노력은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관상이라고 하죠. 이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책에서도 썼지만은 관상, 체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몸, 그리고 마음이 모두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몸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게 뭔가 서로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고요. 가장 먼저 이런 운을 부르는 얼굴, 운이 붙는 사람에게는 일단 밝은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방송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미소를 머금게 되지만은 반대로 그냥 미소를 머금고만 있어도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정만 그렇게 지어도 뇌에서는 기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하게 웃는 것, 그것은 내가 운을 부르는 행위인 겁니다. 좋은 일이, 좋은 운이 들어와서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음을 통해서 좋은 운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운을 당기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거울을 잘 안 보시는 남성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남녀 구분 상관없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아침에 딱 한 번이라도 한번 슥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뭔가 머쓱하고 웃기기도 할 게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미소를 짓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요, 성인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미소를 짓는 횟수가 정말로 적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고 지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미소 꼭 지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운을 부를 수 있고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도 같은 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슥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순간들을 채워가 보시면 분명 좋은 얼굴로도 바뀌게 되고 좋은 삶으로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있어서 또 좋은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맑은 피부인데요. 뭔가 평소보다 낯빛이 좋아지는 경우, 그때 진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피부를 잘 관리한다 라는 의미가 또 앞에서 미소처럼 이렇게 운을 부르는 행위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얼굴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맑은 얼굴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의 그런 탁한 기운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딱 욕심을 가지고 돈에만 꽂혀 있다 보니 그 욕심과 집착 그리고 능력이 플러스가 돼서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맑게 그리고 격이 높은 부자로서는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그 낯빛이 다를 수 있으니 일률적으로 다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건강한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잘 써나가는 것도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낯빛이나 얼굴의 생기 등을 통해서도 대분화에서는 얼굴의 특정 부위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또 그날의 일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니 항상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의미로서 얼굴의 낯빛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눈빛입니다. 이 눈빛은 정말로 속이지를 못하는데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캐치를 해내는 부분인 거죠. 항상 눈을 깔고 있다라든지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뭔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빛이 또렷또렷하고 눈에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고요. 그러한 눈빛이 내 눈에서도 나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눈빛이 나도록 하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을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눈이 이런 게 또렷또렷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눈빛이 맑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을 이어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안광이라고 하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상학에서도 안광이 빛나면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큰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눈이 반짝이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꾼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저는 그만큼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하다라는 거죠. 물론 운쪽으로 봤을 때는 얼굴을 뜯어고침으로 해서 그 운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 그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관상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인상을 바꾸는 것, 그 느낌을 바꾸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얼굴 뜯어 고쳐도 인상이 좋지 않다면은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고 호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얼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해 나가시면은 분명 보기에도 좋은 얼굴이 되고 또 누가 봐도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고요. 저 역시나 똑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